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7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 퍼센트는 뭐냐? 완전히 ABCD에 있는 그 보기를 그대로 불러준 일치율. 자, 일부분 같은 경우는 45%를 그대로 불러줬기 때문에 제일 어려웠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일부분을 가장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직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시험에 내가 아직 긴장도 안 풀리고 그런 상태에서 딱 들어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적인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 짧잖아요. 정보가 금방 끝나는데 바로 답을 고르고 또 금방 끝나고 고르고 이거 자체가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항상 제일 일치율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가장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일부분 치고는 많이 일치한 편이에요. 적을 때는 막 30%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 부분은 상대적 길이가 되게 길잖아요. 차이팡 인터뷰인데요. 항상 많이 그대로 불러줘요. 그 대신에. 그래서 뭐 60%, 70%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듣기의 난이도를 평가할 때 오늘 내용은 되게 우주에 대한 되게 어려운 무슨 상대성 이론이었어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불러줬냐. 아무리 어려운 얘기를 해도 그대로 불러주는데 그건 낮게. 좀 쉬운 다소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주제를 찾아라. 막 이렇게 나오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정말로 알아들어야만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렵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른 것 같아요. 3부분은 딱 반 그대로 불러줬고 반은 좀 유출을 하고 좀 알아들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독해 1부분 보통 어법적으로 틀린 거 찾는 거 어휘 얘는 그냥 거의 비슷해요. 오늘 어휘가 그래도 좀 괜찮았던 점은요. 5급 단어들이 답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4개의 빈칸을 꼭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죠. 하나만 내가 확실하면 찾을 수 있는 건데 5급 단어들이 확실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고 어떨 때는 아예 그냥 6급으로 도배될 때도 많으니까요. 3부분 A, B, C, D, E 문장 나열하기 뭐 이게 헷갈리고 이런 거 없었고요. 특히 D편 같은 경우는 진관, 비록 뭐뭐지만 딴, 그러나 이런 것들 흐름도 다 보였었어요. 4부분은 오늘은 속독률이 40%, 좀 이따 속독을 한번 여러분하고 해볼 텐데 딱 이 문제에서 정확한 힌트를 잡아서 올라가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 40%. 나머지들도 이제 아예 속독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의미지 전체 글을 다 읽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사전도 아니고 누가 오늘 시험 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6급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찾아서 답을 찾는 훈련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오늘 쓰기는 제가 우리 그 오프라인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총평특강을 지금 전국에서 저만 6급 총평특강을 찍고 있어요. 후기특강을. 후기특강 찍고 있으면 조회수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많이 퍼뜨려서 그런데 유튜브에도 올리고 제 학원 오프라인 차이용 칼리지에도 올리고 제 카페에 있어요. 또 개인 카페에도 올리고 뭐 시원스쿨에도 올리고 워낙 네이버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올리니까 이게 나눠져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보는데 오직 안 보는 학생들이 있다. 바로 내 오프라인 학생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니네는 내가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그걸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맨날 그런다고요.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참 총평특강을 안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요 시험 이제 거의 가까우니까 이번 주에 강의를 하면서 무조건 최근 거 다 봐라. 특히 쓰기를 꼭 봐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이 거짓말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바로 거짓말인 거 알겠죠? 쓰기 꼭 봐라. 쓰기는 무조건 이게 1000자를 400자로 줄이는 건 일종의 기술이기 때문에 자꾸 보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봐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2017년 3월께 그냥 똑같이 나와버린 거죠. 똑같이. 완벽하게. 저는 강의를 했고. 그래서 총평특강을 꾸준하게 들어오신 분이라면 웬 떡이냐 이렇게 문제를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대신 그래프는 그때랑 똑같이 했어요. 네. 오늘 독해 1부분 중에서 관련사, 뭐 수일한, 但是 이런 거 흐름이 좀 틀린 것들 한번 잡아보면요. 공상징지 뭐 그런 게 있겠죠.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并非非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不 혹은 조금 더 풀면 不是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고 并은 결코 절대 부정을 더 강조하죠. 절대 이것이 아니라 不是 A, 而且가 아니라 而是 B입니다. 전혀 흐름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아니라 B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틀렸어요. 불론 하면 우리가 뭐뭐에 관계없이
또 보통 얘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뭐뭐에 관계없이 불론 같은 이런 관련사, 접속사를 쓰려면 보통 뒤에 5가지 조건이 꼭 와야 됩니다. 첫 번째, 의문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론 혹은 不管 다 같은 말이에요. 不论吃什么 무엇을 먹든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还是가 들어가도 됩니다. 还是 예를 들어 不论去中国还是去日本 중국을 가든 아니면 일본을 가든 관계없이 의미가 맞죠. 세 번째는 정반 의문문이 들어오셔도 돼요. 不论好不好吃 맛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네 번째는 그냥 단순히 명사를 이렇게 나열하셔야 돼요. 쭉쭉쭉쭉. 예를 들어 不论春夏秋冬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계없이. 이때 주의하실 것은 이 명사와 명사 사이에 허 이런 건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还是를 원래 넣어야 되는 걸 빠진 거란 말이에요. 5번은 양면사라고 해서 양쪽 면을 다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大小라든지 好坏처럼 보시면 반대말 두 개가 양쪽 면이 한 단어를 이루고 있다 해서 양면사라고 불러요. 不论好, 不论好坏 하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관계없이의 배경을 만들려면 이 5개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여기 뭐가 나왔냐면 什么가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不论在什么时候 언제이든 관계없이인데 이 任何를 여기 왜 썼냐는 거예요. 특히 任何는 제가 되게 걱정하는 게 사전 괜히 찾아가지고 어떠한이라고 막 외워요. 어떠한 그래놓고 任何를 의문사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任何는요 4급 단어인데 任何人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즉 사실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어떠한 뭐뭐도. 이거는 특히 또 하고 많이 써서 任何人 또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 어떠한 국가라도 모두 이렇게 쓰는 거지 절대 묻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任何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문장 분석형 문제 말 그대로 SVO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쭉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잘 분석하시는 분들이라면 찾아낼 수 있는 문제. 뭐뭐 더 안 할게요. 不饱和脂肪酸 불포화 지방산은 会 뭐일 것이다. 和 전치사 구조 시작돼요. 누구누구와 空气中的氧气까지죠. 공기 속의 산소와 화학 반응. 그럼 이 문장은 뭐가 없어요? 동사가 없죠. 그래서 뭐 发生 화학 반응을 발생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자, 53번은 또 뭐가 문제일까? 一个人的成就和贡献 한 사람의 성취와 공헌은 뭐하기 어렵다? 이용, 요게 동사 1번으로 나오고 있어요. 单一的指标 단일한 지표를 사용해서는 죄송해요. 이거 다시 5원 하실게요. 단일한 지표를 사용해서는 동사 2 测试, 테스트하고 시험할 수 없다 해서 끝났는데 이거 뭐냐는 거죠. 없어서 문제, 많아서 문제. 되셨죠? 이런 것들은 다 문장 분석형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독해 이 부분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은 것들.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금요일 날 수업에서 이걸 강의를 해버렸어요.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외운 학생, 그 반 학생들은 이제 이거를 바로 답을 찾았을 건데 우리가 일단 이것부터 배워요. 기초를 다지다 그러면 기본이 따지추만 쓰셔도 되지만 보어를 좀 써서 기초를 다지는 건 느낌이 아래쪽으로 따下基础, 따하오基础 보어를 좀 더 쓰셔도 되고 요게 이제 우리 6급 단어이기 때문에 고급진 거 奠定基础라고 하셔도 돼요. 이때 그냥 기초를 다지는 게 아니라 튼튼한 기초를 다지다 할 때는 坚实 일성경성 坚实的基础 그래서 자꾸 읽어요. 打下坚实的基础打好坚实的基础奠定坚实的基础 예. 하지만 이게 꾸밀 때는 坚实를 잘 쓰는데 또 이번에는 서술을 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다 할 때는 또 扎实라는 말을 잘 써요. 扎实 基础很扎实 예.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꾸밀 때랑 서술을 할 때. 그리고 아까 우리가 따지초 했잖아요. 동사를 꾸미면서 튼튼하게 기초를 다지다 할 때는 동사를 꾸밀 때는 扎实를 중첩해서 扎扎实实的大基础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한 편인데 이거 3개 다 암기를 해주세요.
생활의 리듬이란 말은 평상시에 되게 많이 나와요. 生活节奏. 그래서 오늘 63번 문제 보면 여기가 문제였거든요. 快的 도시생활. 快节奏的 빠른 리듬. 빠른 리듬. 增进感情搭配着. 두 사람 간의 감정을 좀 더 발전시키다. 增进感情. 이거는 지난달에도 제가 했더라고요. 从事 5급 동사거든요. 工作 아니면 行业. 어떤 업종, 이거 다 5급 단어들이에요. 오늘 요거 빈칸들. 그래서 어떤 업종이나 업무에 종사하다, 从事工作, 从事行业. 요것도 다 5급 단어예요. 面对 危机, 위기에 직면하다. 그래서 5급 답회가 오늘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오늘은 좀 괜찮았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속도감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하이만이라는 고기가 있겠죠. 시반이란 고기가 있을 거고 이 둘이 협력해서 먹이를 잡아먹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81번을 보시면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주야오지앙더 두 번째 단락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죠? 하는 것은 속독이 썩 잘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 봐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2번 단락 전체예요. 이게 일단 보시면 맨 처음 시작이 小型鱼类는 점점점이야. 소형의 조그만 물고기들은 이래요. 인츠 따라서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본격적인 결론이 끌어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진관 비록 뭐뭐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 비록 뭐뭐지만 그러나 하면 여기 A 정보가 중요한가요? B 정보가 중요한가요? 뭔 얘기가 핵심이냐는 거예요. 항상 그러나 뒤가 핵심이죠.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고기들은 여기 중요한 거예요. 大的鱼类, 큰 고기들이 要向靠近, 거기 가까이 가서 부시 잡아먹으려고 해도 不容易, 쉽지가 않다. 게다가 또 이렇다. 되셨죠? 게다가 또 계속 내용을 추가를 해주고 小鱼, 작은 고기들은 일단 지우, 짝이에요. 일단 뭐뭐 하면 지우 뭐뭐 하다. 일단 察觉到, 느꼈어요. 요 부시저 포식자가 가까이 다가오네 하는 걸 느끼면 很容易 지우는 종링이 비엔 다른 쪽으로 리우 쪽 가버린다고요. 도망을 가버린다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아, 이 작은 고기 잡아먹기가 참 난이도가 크구나. 쉽지 않구나. 그래서 이거는 속독이라기보다는 흐름 타는 연습을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해봤고요. 진짜 속독은 이제 이런 거죠. 시바니는 어떤 특징이 있죠? 하면 그래서 시바니가 처음 등장하는 곳을 얼마나 잘 찾냐가 중요할 거고 A, B, C, D를 읽어놓고 가면 좋은 이유는 딱 나오면 바로 답인 걸 알고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A, 샨창 우리 6급 동사를 뭘 잘하는 거죠. 투시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럼 냅두세요. 이거를 잘해요. 全身 요거 글자 정 어떤 색깔을 드러내다 호이서 회색이다. 티장 몸의 길이가 얘랑 차부터 비슷하다. 몸 길이가 비슷하다. 티 정예 성인이 된 시반 요 고기는 무게가 한 5,000克 정도 된다. 자 그럼 처음 이 글에서 시반이가 어디 나왔냐면 3번 단락도 한참 지나서 여기서 처음 나와서 여기서부터 읽으면서 답 나올 때까지. 얘도 육식성 어류다. 없고 길이가 20에서 30리미이다. 없고 체중이 얘랑 차부터 따라서 C는 확실히 아니고 창 이 뭐뭐로써 이 단어 두 개 이런 방식으로써 부시 음식을 잡아먹는다. 따라서 답은 A. 이렇게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은 아예 나오지를 않았어요. 자, 요번 시험에서 제가 자랑 하나 하고 싶은 거는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HSK 시험을 쫙 치면서요. 저희 나름대로 이제 문제를 다시 살리는 요령이 있어요. 사실은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 독해 4문 같은 거 그걸 어떻게 외워 나와요? 외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출제자들이 무슨 모든 우주의 방금처럼 어떤 해양 생물의 이런 전문가들이 출제자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대부분 중문학 쪽에 중국어 쪽의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글을 찾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글을 바이두 같이 중국의 그런 어떤 사이트에서 찾으면 100% 나와요. 있는 글이라고요. 있는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글은 그대로 따고 문제와 보기만 대략 외워서 나와서 문제를 되살리는데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지금 2018년이죠. 2017년 문제가 아까 쓰기에 나왔다 그랬죠. 최소 지금 1년 반 전 문제거든요. 6개월이나 1년 안에서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1년 반이나 2년 이상의 텀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 학생들은 더 이상 이 시험을 안 친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똑같은 문제가 자꾸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요즘 6급 인문반에서 쓰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2015년에서 16년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실전반도 마찬가지고 요때 문제가 물론 뭐 좋은 문제를 발췌하겠죠. 이때도 얼마나 많은 글들이 있겠어요. 근데 요거는 좀 진짜 글이 괜찮고 어떤 연습용이 된다, 훈련하기에 되게 좋다 싶은 것들을 발췌해서 인문반과 좀 더 어려운 것은 실전반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하는데요. 자랑을 하면 올해 제가 정확히 3월일 거예요. 3월은 실전반에서 배웠던 것이 우리가 이 독해 4부분이 총 5편이 나오잖아요. 3편이 나왔단 말이에요. 3편이. 그러면 4문제씩이니까 4, 3, 12, 12문제죠. 학생들 12문제 그냥 풀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인문반에서 했던 글이 또 그대로 한 편이 나왔단 말이죠. 이번에는 이거랑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는 안 할 건데 할 거예요. 진용, 이 사람에 관련된 거. 이 사람에 관련된 거 이거 제 인문반에서 그대로 제가 딱 보니까요. A, B, C, D 순서만 바꿨더라고요. A, B, C, D 순서만 막 요렇게 바꾸고 요렇게 바꾸고 그리고 딱 한 문제만 약간 새로운 걸 넣었지만 그게 또 정답이 아니고 그냥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다 이 문제들이 2015년대 문제들이에요. 15년도. 뭔가 텀을 두고 이제 거의 UHSK도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돼가니까 힘든 거예요. 계속 문제를 내기가. 그래서 한 2, 3년 전 문제는 괜찮은 건 다시 끌어와서 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반 학생들은 했어요. 위에 지우처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유인驾驶 운전하는 위에 지우처는 하고 멈췄어요. 그러면 이걸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내면 되고 A, B, C, D 읽겠습니다. 꽁하오 껑따 해석 안 되면요. 그냥 꽁하오 뭔가 이게 에너지 소비량 같은 것 같은데 커요. 카오 얘에 의지해서 전기를 공급해요. 쉬電池 축전지죠. 오직 2개의 룬즈 바퀴만 갖고 있어요. 후이치 따더 샤오하오 소모하게 돼요. 뭐를? 이 항위엔 우주원, 우주 비행사의 체력을 소모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요 말을 찾아서 얘가 설명이 어디 나오나 봤더니 1번 단락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똑같은 게 나오면서 이제 봐야죠. 메이거 룬즈상 모든 바퀴에는 각기 한 대의 파디엔지 발전기가 달려 있어요. 똑같죠. 이제 카오 이거에 의해서 동력을 제공해요. 그래서 정답은 B 되셨죠? 진용은 아주 유명한 무협소설 작가인데요. 자, 요것도 그대로 나왔거든요. 93번 보시면 대외적으로 쉔뿌 펑비 이 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펑비는 뭐냐면 이제 봉쇄하겠다. 펜을 봉쇄하겠단 말은 이제 나 더 이상 글 안 쓸래요. 라고 발표를 하고 이 사람은 무슨 행동을 했나요? 자, 그래서 쉔뿌 펑비 여기 있다고요. 부자이시의 우샤 샤오쇼 더 이상 무협소설 쓰지 않고요. 그 이후로는 다 用了10年的时间 10년의 시간을 써서 对自己所有的 무협소설에 대해서 진행 수정을 했다. 따라서 정답은 수정을 했다. 이렇게요. 이것만 ABCD만 바뀌었고요. 그대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쓰기는 2017년 3월 19일 시험과 그냥 같은 글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그때 내용 제 강의가 쏙 들어올 겁니다. 그거 듣고 계속 이어서 끝내시면 되시겠어요. 자, 오늘 주인공은 워지만요. 이 워가 참 존재감이 없어요. 분명히 워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나는으로 시작하지만 딱 한 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서술을 쫙 해주거든요.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워가 자주 나오는 글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뭐뭐 했다. 나는 뭐뭐 했다. 그러면 이걸 줄여 쓰시면서 타로 바꿔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워는 그대로 워예요. 여러분이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똑같이 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워는 주인공이지만 뭐 많이 나오진 않았고 그 외 등장인물들을 보면 지에다위엔 웬이 공른이라고 해서 길거리 원의 노동자인 왕시후 뭐 이런 거는 쓸 수 있어야죠. 5급 명사인데 거주자인 리리 한자가 어렵지가 않아요. 사람 이름이 오늘은. 그리고 시민들 많이 나왔어요. 총 8단락. 지난 시험이 10단락이었어요. 제가 보는 시험 중에 가장 단락 수가 많았거든요. 8단락도 되게 많아요. 8단락을 그대로 적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내용을 팍팍팍팍 줄이잖아요. 줄이면 어쩌다 보면 한 문장이 한 단락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또 절대 그렇게 적으면 안 되는 이유는 단락이 자꾸 바뀌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딱 원고지가 채워지나요? 여기서 끝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꾸 어떻게 돼요? 끝나는 뒤에 남는 원고지가 엄청 많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내용을 거의 적을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4, 5개 정도로 재분배를 할 겁니다. 할 거고요. 오늘 좀 중요했던 단어들을 한번 보면요. 志愿者, 5급명사, 자원봉사자라든지 承包种植, 자기가 맡아서 재배하고 기르다 라는 표현이 되게 좀 여러 번 반복이 됐어요. 어려운 단어 아니지만 많이 반복됐으니까 街道, 길거리 혹은 街头라고 하셔야 되고 市政府, 시청, 시정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비료, 肥料. 그리고 이거가 되게 글자가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글자 아닌가. 그래서 葵花籽. 일단 몰라도 무슨 꽃인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꽃의 씨앗,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해바라기를 원래 딱 정식으로 얘기할 때는 向日, 해를 향해 보는 葵, 向日葵라고 얘기하고요. 비료는 아까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 글자를 삼성이 아니라 사성으로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심다, 재배하다, 种植 혹은 줄여서 种, 花草, 화초를 심거나 혹은 식물, 植物라는 말도 언급이 됐었어요. 다시 적을게요. 끊어졌어요. 네, 그 다음 오늘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기억하기 좋았던 것은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래서 현재부터 시작해요. 나는 이러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안에서 3월의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난 일부터 다시 언급을 해요. 그 안에서. 그리고 此后. 자, 此라는 말은 쩌로 시작하는 모든 말을 대체할 수 있다. 쩌도 되고 쩔도 되고 쩌머도 되고 쩌양도 되고 그렇다면 이후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중에 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호는 쓰시면 안 돼요. 이건 만약에 바꿨다면 홀라이라고 쓰셔야 돼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리고 2006년으로 시간이 지나가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지금까지. 네, 이렇게 시간이 한 바퀴 과거를 회상해서 착 돌아오는 흐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한 단락씩 보고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뽑아내는 것이 좋았을지. 자,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한 1000자 정도 되는 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400자로 줄여라 라고 하지만 400자로 줄이겠다, 즉 40%로 줄이겠다 생각하면 항상 원고지가 모자라요. 한 35% 혹은 단락이 많아지면 2% 단락 개수 봐가면서 하시는데 오늘은 단락 개수가 많기 때문에 한 35%, 37% 정도는 줄여준다고 생각을 할 건데요. 무조건 여기서 30%, 여기서 35%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 내용에서 중요하면 많이 쓰고 전 전체 흐름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충분히 다음 연결고리로 넘어갈 수 있다면 확 빼고 그 흐름이 굉장히 요약 장문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지는 10분 동안 뭘 하셔야 된다? 한 3, 4분을 들여서 전체 내용을 빨리 한번 파악해야 된다. 그러고 여기는 단락이 되게 중요하네.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 글자 못 쓰나? 빨리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요령 없으신 분들이 하는 것들이 무조건 처음부터 막 외우기 시작해요. 그런 분들의 요약 장문이 어떠냐. 아픈 온갖 얘기를 다 써놓고 갑자기 급마무리. 가장 최악의 요약 쓰기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전체 내용은 여러분이 오늘 시험을 치고 오셨거나 아니면 뭐 이것만 보신다 하더라도 다시 돌려보시면 되니까요. 동영상을. 일단 파악했다는 가정하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말로 일단 풀어놨어요. 나는 유명한 도시의 길을 한가롭게 거닐다 우연히 도로 안 전지대의 꽃섬. 그러니까 이게 그 한자로 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은데요. 이게 도로가 막 있으면 로터리 같은 거라고 하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길이 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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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했을 때 여기 중간에 꽃섬. 이 말이야, 꽃섬. 그리고 길 모퉁이 화환을 만나게 되었는데 가장 나를 감동시킨 것은 이 도시의 화환 같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꽃밭 속에 세워져 있는 한 편말이었다. 不是A, 而是B 구문이 나왔다. 그럼 줄였을 때는 항상 요쪽만 선택하는 거죠. 물론 어를 빼시고요. 자, 이곳은 어떤 자원봉사자가 재배를 맡은 하원입니다. 그가 생활에 건네준 도시 숙제장입니다. 이게 처음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건데 이제 보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는 나는으로 시작해서 현재 시점에서 일단 시작을 해요.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 1번 단락은 중요해요. 우리가 이 글을 이해하는데 1번 단락을 확 빼고 가버리면 도무지 왜 갑자기 1994년으로 돌아가는지도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거의 살릴 건데 그 대신 나중에 희생을 많이 시켜야겠죠. 나는 유명한 도시의 길을 한가롭게 거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我漫步라는 표현이 쓰여졌어요. 漫步 한가롭게 거닐다. 漫步在 이거 이座著名城市的街头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다는 표현에서 너무 어려운 글자가 나왔죠. 그러면 그냥 풀어서 偶然遇到了 라고 좀 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偶然遇到了什么街心花岛 도로 속에 있는 아까 꽃섬 或者街角花园 길 가쪽에 있는 화원들을 보게 되었다. 됐습니까? 最打动我的是 나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하고 바로 넘어가요. 뭐였죠? 꽃밭 속에 세워져 있는 在花丛中树立着的 세워져 있는 벼파였다. 그리고 冒号 구체적 설명이나 보충이 나오겠다는 점을 찍고 此处 자, 这로 시작하는 말은 다 된다 그랬어요. 此处 수준 낮추가 这个地方 이렇게 됩니다. 이곳은 某位志愿者 어떤 자원봉사자가 承包种植的花园 자신이 이만큼 책임을 맡은 화원이고 也是또 한 뭐다? 他向生活递交的 생활에게 건네주는 숙제 城市作业本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는 이러면은 그냥 작은 따옴표를 쓰잖아요. 중국어로는 이제 큰 따옴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큰 따옴표를 쓰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화법,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강조를 내가 이 단어를 유난히 강조하고 싶을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처럼 화원이 진짜 숙제 노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썼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지금은 비유적으로 쓴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일은 시작부터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1994년에 이 도시 정부는 오가는 차량들을 감속해야 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일부 거주 지역 부근의 사거리에 로터리와 길가 곡선 지대를 만들었다. 로터리를 만들었다. 로터리랑 곡선 이렇게 돌아가는 지대를 만들었다. 3월의 한 이른 아침 거리원에서 왕시푸가 한 포대의 비료를 길가에 쌓아두었고 며칠 지나 그곳에 식물들을 심을 계획이었다. 근데 때마침 부근 주민 리리가 해변으로 휴가를 갈 계획이었는데 떠나기 전 그녀는 새장을 청소하고 새가 먹고 남긴 해바라기씨를 비료 더미 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뿌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말은 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1994년에 자 여러분 일단 주어는 살려요. 1994년 这座城市的市政府가 그 다음에 오가는 차량들이 감속해야 되는 일정을 일깨우기 위해를 다 쓰면 이거는 이제 요약이 아닌 거죠. 在 어느 지역의 一些居住区附近的 거주 지역 부근의 사거리 十字路口에 修建了 만들었다 그랬어요. 뭐를? 로터리, 交通环岛, 환, 돌아가는 따오. 아까 비슷한 말이 있었는데 그때는 호아따오였죠. 왜냐하면 이미 꽃이 심어진 상태였으니까. 지금은 아직 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환따오. 그리고 허, 원래 표현은요. 拐弯弧线地带. 후시엔이란 말이 6급 단어도 아니고 괜히 어려워. 호, 곡선. 그래서 그냥 빼셔도 돼요. 拐弯이라는 말은 아시죠? 커브를 트는 지대를 만들었다. 이것까지 쓸 필요 없죠. 그럼 괜히 우리 기억할 것도 많아지고, 그죠? 한 거리원에서 왕시푸가 뭐를? 把一袋肥料를 한 포대의 비료를 堆放在 이렇게 위로 쌓아두었어요. 어디에? 街角 길가 쪽에. 되셨습니까? 准备 혹은 打算过几天在那儿种植物 식물을 심을 생각이었어요. 때마침恰巧 때마침 부근 주민 리리가 해변으로 휴가를 갈 계획은 떠나기 전, 자 줄여봐요. 그냥 휴가를 떠나기 전, 度假前 휴가 전, 度假前 새장을 청소했단 말 빼고 새가 먹고 남긴 해바라기 씨를 이것만 등장하면 돼요. 把你要吃剩的 먹다가 남긴 뭐가 나와 이제 葵花籽를撒在了 뿌렸다. 撒在了 아까 肥料堆上 그 더미 위에 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정을 조금 이제 끌어내 주고요. 뜻밖에도 이렇게 문장 앞에 툭 던져진 뜻밖에도는 没想到 이런 말을 많이 쓰죠. 没想到 해바라기 씨앗은 비를 타고 이 비옥한 토양으로 파고 들어갔고 거기 비료 속으로 지가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게다가 뿌리를 내려 싹이 텄다. 리리가 휴가를 보내고 돌아왔을 때 뜻밖에 이 뜻밖에는 부사로 찡란 달라요. 해바라기 싹이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걸 보게 되었고 그녀는 매우 기뻤다. 나중에 리리와 왕시푸가 함께 관리해서
넓은 지역에 황금색의 사람을 너무 즐겁게 만드는 해바라기들이 만발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핵심만 뽑아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다 쓰려면 일단 표현부터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没想到 해바라기 씨앗은까지 살려주시고요. 씨앗이 구이화츠가 뭐했다? 生根发芽 뿌리를 내려 싹이 텄다. 그래서 리리 뚜자 원래 표현은 뭐라고 했냐면 호이꼬이라는 말을 써요. 귀가하다 할 때 귀자를 썼는데 몰랐으면 호일라이 호일라이 했을 때 그 다음에 해바라기 싹이 텄다. 뭐 그녀는 매우 기뻤다.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자, 해바라기 씨앗이 뿌리를 내려 싹이 텄다. 뭐 기뻤다. 이 반응은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냐면 이걸 이제 꽃밭으로 만드는 그 다음 과정. 그래서 다 뛰어넘고 后来 리리和王师傅가 함께 관리한다. 이건 뭘 썼냐면 在什么什么下管理下共同管理下在李丽和王师傅的共同管理下一大片黄金喜人的 황금색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向日葵가 盛开了 만발했다. 그래서 핵심 다시 뜻밖의 해바라기 씨앗이 뿌리를 내려 싹이 텄고 두 사람이 함께 관리해서 만발했다.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건 뭐 거의 한 20%만 쓴 거예요. 이렇게 좀 팍팍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4번 탈락. 이후 시청은이란 주어로 시작해서요. 잇따라 부근 주민들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거리의 로터리와 길가 모퉁이 빈 땅에도 화초를 심으면 안 될까요? 우리는 의무적으로 돌보기를 원하고 시청에서 한 푼도 쓰실 필요 없습니다의 주체는 시민들이죠. 이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다시 시청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조금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주어에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렇게 직접 화법을 그대로 쓰기 시작하면 정말 일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셔야 될까요? 주민들이 이걸 원했다 랑 시청은 일단 운행하기 시작했다 두 개만 건지시면 되는데 전화를 받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일단 시작 이후부터 하는데요. 此后를 제가 뭐로 바꾸라 그랬죠? 后来로 꼭 바꿔달라는 얘기를 했죠. 이后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장 앞에 툭 던지는 거는 지금 말을 하는 시점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나타낼 때만.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시험을 좀 망쳤더라도 以后更努力学习就好了 이런 게 이후예요. 지금 이 얘기는 이미 일어났던 그것도 1994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을 때는 절대 이후를 쓰시면 안 돼요. 이건 后来 아니면 수준 높게 이 이후 해서 此后를 그대로 유지하시던가. 그러면 조금 입장을 바꿔서 시청이 전화 받은 걸 하지 말고요. 很多市民 맞죠? 어떻게? 愿意 혹은 원 그냥 물었다로 바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问市政府 이렇게 가시든지 뭔가 좀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很多市民问市政府能不能在이러이런 곳 아까 우리 로터리랑 길가 모퉁이 하셨잖아요. 그죠? 环岛와 제지어에다가 种植花草 그리고 탐험이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 진짜 말에는 워먼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 얘를 풀고 있잖아요. 탐험 그들은 뭐 하기를 원했다? 위엔이 이우 따리 의무적으로 즉 돈 받고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의무로 내가 하기를 원했다. 시청에서 한 푼도 쓰실 필요 없다는 말은 굳이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그 얘기니까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뭐 시청은 차라리 그것을 깐추이바타 조웨이 뭐로써 이거 시디엔 활동 시험범적의 활동으로 한번 해볼까? 카이시 윈싱 운행하기 시작했다.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이후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물었고 그들은 의무적으로 돌보겠다고 원했고 시청은 허락했고 이렇게 세 가지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거리에 조금의 녹색을 공헌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든 모두 시청에 가서 하나의 화환을 맡기를 신청할 수 있었고 시간은 마름대로였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 한 계절 혹은 1, 2년, 심지어는 몇십 년을, 10몇 년을 관리할 수도 있었다. 한 문장. 시청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무료로 2번의 씨앗과 비료를 제공하는 것을 책임졌다. 한 문장.
그래서 노인, 아이, 커플 등등등 잇따라 농기구를 들고 이 생기 넘치는 활동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하원에서 심고 물을 주고 사료를 주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즐거움의 웃음이 가득했다. 가장 중요한 것들 정말 필요 없고요. 여기서부터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었다. 任何人都去市政府 그리고 报名 신청할 수 있었어요. 뭐 하기를? 정바오가 아까 나왔죠. 정바오 종지 혹은 정바오 이거 화園을 할 수 있었고 시간은 마음대로였다 정도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时间随意. 단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시청이 한 얘기까지 굳이 안 하셔도 계속 이 사람들로 쭉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좋아 보여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고 于是 자, 이거 하나하나 다 적을까요? 很多人 그죠? 很多人 네. 많은 사람들이 이 활동 속으로 뛰어들었다로 바로 가면 됩니다. 농기구는 뭐 들고 이런 건 너무 묘사성이 강한 표현들이에요. 이 활동에 뛰어들었다는 말을 어떻게 썼냐면 投射 몸을 던졌다 그랬어요. 어디? 到这场 원래는 生机勃勃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사자성어인데 생기 넘치는 아주 기운이 나는 발랄한 이런 느낌을 주는 활동 속으로 뛰어들었다는데 모르시면 그냥 这场活动中来만 살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을 좀 살렸으면 좋겠더라고요. 모든 사람의 얼굴에 즐거움이 가득했다.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즐기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양이죠. 양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시면 총만 5급 동사로 바꾸셔야 됩니다. 총만저 快乐的笑容 즐거운 웃음 띤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자, 시민들은 친근하게 이 프로젝트를 도시숙제장이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모든 성인들의 마음속에 모두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서 손에 붓을 들고 숙제장 위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는 것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숙제장은 땅으로 변했고 그림은 화초로 변했을 뿐이었다. 이런 묘사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시민들이 이걸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명칭이 생겼다는 것만 언급하면 돼요. 市民亲切的把 A 叫做 B, A를 B라고 불렀다. 把这个项目, 이 프로젝트를 叫做 뭐라 불렀다? 程式, 큰 다음표, 作业本이라고 불렀다. 이거 하나면 돼요. 이 정도면 뭐 거의 한 5분의 1만 쓰고 나머지는 버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달라. 2006년에 시청은 또 전문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발표해서 전문적인 원림 설계사를 초청해 원예 훈련반을 개설해서 각종 강좌 모임을 개최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시인 끌어당겼다. 지금까지 이미 500개 도시 숙제장, 이게 사실은 이게 나타내는 게 그 화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 도시의 길거리에서 자신의 독특한 기품을 드러내고 있으며 도시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해서 현재로 다시 확 돌아오는 느낌인데요. 자, 과감하게 빼세요. 빼세요. 시청이 이거 했다가 왜 필요 없느냐. 이미 500개가 있다는 얘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했다는 걸 충분히 나타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로 바로 가시는데 치진 웨이즈 쓰시면 굉장히 수준 높아요. 근데 수준 좀 낮출까요? 到目前为止 더 낮출까요? 到现在 지금까지. 그 다음에 已经有500份城市作业本. 그 다음에 하나는 포기하실게요. 뭘 쓸까요? 바로 为这座城市 이 도시에게 뭘 하고 있다? 增添着美丽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해서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달라. 도시숙제장이라는 이 선도적인 조치는 현지 환경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부단 나왔어요. 하이 또한 자 여러 개 나와요. 사람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켰고 V1 심는 사람들과 이 도시에 침몰한 상호작용을 증가시켰고 V2 시민들의 참여감을 향상시켰고 V3 그들의 자신감을 강화시켰다 V4 되셨죠? 여기가 하이 뒤에 쫙 연결되는 그래서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도시숙제장의 선도적인 조치는 하지 말고 그냥 作业程式本 바로 넘어가면 돼요. 이것은 부단 改善了当地环境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동사 4개 缓解 뭐를 완화시켰다? 人们的心理压力 스트레스를 완화시켰고 增加了 뭐를 증가시켰다? 种植人 심는 사람과 和市政府的亲密活动친밀한 서로 상호작용을 증가시켰고提升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뭐로 바꿔야 된다? 提高로 무조건 바꿔 생각해라. 提升市民的融入感 뭔가 내가 이 도시에 같이 참여하는 듯한 녹아드는 그런 느낌을 더 향상시켰고 增强他们的责任心 자신감을 강화시켰다 중에
그냥 똑같이 쓰기엔 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게 뭘 근거로 이걸 하나를 뺄 거냐는 거죠. 굉장히 이게 병렬 관계로 쭉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 가장 빼기가 좋았던 말은 사실 얘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없애는 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요것과 요것은 약간 연결성이 있는 얘기예요. 이 시민들과 도시 정부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민들이 뭐가 되는 거야. 아, 내가 이 활동에 같이 내가 이 도시에 살고 있구나는 융합되는 그런 느낌이 든 거라서 저 같으면 이걸 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간에 수식 성분이 워낙 길었어요. 심는 사람과 도시 정부의 이 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간단해요. 런먼더, 롱루간 시민더, 타먼더 요 정도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였다면 요렇게 4개를 썼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배열을 해봐야 되는데요. 1번 단락은 아까 내가 어떤 유명한 도시를 걷다가 편말을 보게 된 거는 확실히 빼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점이 확 어디로 넘어가요? 1994년으로 넘어가는데 2번 단락에 왕시프가 뿌려놓은 비료 그리고 리리가 그 새가 먹다가 남은 해바라기 씨를 뿌리고 3번 단락에 나중에 갔다 왔더니 피어 있었고 둘이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꽃밭이 되었다. 이게 계속 이 두 사람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락으로 끌어내시면 되겠고 4번 단락에서 7번 단락까지가 쫙 하나의 단락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앞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후 사람들이 되게 원했고 시청도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기로 했고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즐거워졌고 계속 사람들이 원해서 이어지는 활동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친근하게 도시 숙제장이라고 불렀고 지금 이미 500개가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고는 계속 이게 하나로 연결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활동에 참가해서 이 명칭을 붙이게 됐고 현재 500개가 생겼고 까지로 연결해서 이 시민들이 주가 되어서 하나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마지막에 8번 단락 뭐뭐 했을 뿐만 아니라 뭐뭐 했다라고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주제 단락으로 빼서 하나로 한다면 4번 단락이 되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썼을 때 제가 항상 써보거든요. 정확하게 원고지 끝에 딱 2줄이 남았어요. 굉장히 길이가 적당했다. 그 다음 오늘 글의 제목은 두말할 필요 없이 정시조의 법 말고는 좋은 제목이 없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것으로 제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듣고 오셨나요? 그래서 그냥 그 강의가 똑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강의로 대체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험도 우리 최은정 사단의 3분의 선생님이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보통 여러분 시험 이제 응시를 하시면 제일 많은 루트로 한국 사무국에 가서 접수를 많이 하시죠. 근데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고 있는 학원이 차이용 칼리지, 차이용 학습지 아니에요. 차이용 칼리지 또 다른 부서인데요. 역시 대교에서 경영하는 학원입니다. 이 대교 자체에서도 그런 시행권을 땄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한국사무국이 아니라 HSK 시험센터예요. 제일 자랑할 만한 것은 제일 많아요. 전국에 30여 개의 고사장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IBT를 좀 더 추가해서 또 몇십 개가 더 늘어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고시장이 있는데 강남고시장이 어디냐면 바로 제가 지금 아까 말했던 차이용 칼리지 학원이에요. 이건 정말 처음 있는 일이죠. 학원이 고시장이다. 그 말은 제 강의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시험 치는 장소가 된다는 건데 그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낯선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항상 공부하던 환경에서 아는 사람들 얼굴 보면서 또 음질도 똑같은 스피커로 듣는다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한번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사무국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또 저희 여기 인터넷 사이트도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 집에서 더 가까운 데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사무국께 더 우리 집에서 가깝다. 그럼 거기서 응시를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거예요. 시험 접수는. 여기가 더 가까운 게 있네? 하면 저희 쪽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7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오늘 이번 시험은요. 우리가 이게 문제 뱅크가 살짝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 뱅크가 생긴다는 거는 계속 새로 내지는 않고 한 2년, 3년 전 틈을 두면서 이렇게 괜찮은 걸 자꾸 끌어온다는 거를 올해는 제가 확실하게 벌써 제가 강의한 내용에서 6편이 지금 똑같은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저처럼 이걸 매달 시험 쳐서 문제를 모으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 대신 총평특강을 꾸준하게 듣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